지어놓은 그런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시금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제 고민. 자, 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맞춘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또 왜 세상에 맞춰 살고 있거나 또 맞춰 살려고 그래요? 제 자존심 때문에. 남들한테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괴롭게 살아요? 한편으로 그들과 같은 레벨에 끼고 싶은 거죠. 더 잘나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행복해지지 않는데도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어리석음이라 이름하죠. 그래서 의복의사는 참으로 옛날에 자존심도 세고 네. 자존심이 컸었는데 많았었는데 이제는 간도 쓸 개도 없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삶이 괴로움이 없고 이렇게 좋아. 그래서 남 보이려고 살아가지 않아. 뭐 내가 남 보이려고 살아가나? 남 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살아. 근데 그것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거사님도 어렸을 때 뭐냐, 젊은 시절에 많이 성공하셨었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누려보셨으니까 이제 오셔서 약간 이제 나는 괜찮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만 행복하게 살래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가져봤으니까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진님은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한번 찍어 그쵸, 먹어봐야 그쵸, 안 해. 그쵸. 아 저도 그렇네요. 저도 찍어 먹어야 안 해. 그러니까 우보사도 옛날엔 그랬는데 네. 그때는 어리석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때 내가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네. 내가 그것이 이해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어도 그렇게 하겠지. 왜 그러면서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진님은 납득이 된다면서도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는 거잖아. 그럼 찍어 먹어봐요. 찍어 먹고 살아요 그렇게. 응? 응? 나는 이진님만 했을 때 네. 우보사가 이진님만 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 응? 근데 이제 이진님은 납득이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건 뭐예요? 억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걸 봐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동네 북처럼 돼 있을 때 대통령 하고 싶어요? 어? 지금 그냥 세상에서 저 사람처럼 하면 진짜 행복하겠어라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떤 사람? 한 모델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진님의 그 모델. 김연아. 김연아? 좋아요. 근데 김연아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몰라요. 그럼 왜 김연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본인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세웠고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국위선양도 한 데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자, 근데 봐요. 그러면 이신님의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그걸 아직 못 정했어요. 예, 사실은 봐요. 누구든지 다 자기 분야 아닌 걸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은 지금 보이는 이 순간의 이 경험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삶은 똑같은 삶이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나가 다 자기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야?
누구나 다 자기 분야만 살아. 자기 분야로 살아. 다른 분야하고 같은 분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명공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눴는데 미생물 나눴는데 지금은 왜 나눌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분야가 없어져 버렸어. 응? 분야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식물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동물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미생물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옛날에 가령 이렇게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착각에서만 나눴었어. 현명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식물인지 동물인지 애매모호한 게 너무나 많아. 이게 딱 동물과 식물을 정확히 나눠줄 수가 없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없어, 아예. 응?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같은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 인식 내용대로 같다라고 막연하게 같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봐요. 스포츠도 분야가 자꾸 세분화돼요. 자꾸 세분화돼요. 응? 자, 그래서 뭐예요? 이진님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진님의 삶을 잘 살면 돼요. 응? 의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예술가입니다. 응? 당신은 그래 예술 분야가 뭡니까? 저는 도자기 분야예요. 저는 삶이라는 것이 내 예술이요. 응? 내 삶이 내 예술이요. 응? 당신은 도자기로 가지고 행복하고 그런가요? 나는 내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당신은 도자기로 정말 진정하게 행복해요? 나는 내 삶으로 진정 행복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 응? 나는 괴로워도 성공하고 싶어요. 괴로운 걸 왜 성공하려고 하지? 국이 있었냐? 뭐가 국이 있었냐일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김연아를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일본 아사다 마오의 팬들은 김연아가 정말 싫겠지, 믿겠지. 사실 안 보는 데면 뒤통수라 두드려 패고 싶겠지. 뭐예요? 어? 그렇게 미운 사람도 많아. 응? 그리고 김연아 자신은 진정 행복할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험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틀림없이 괴로울 거예요. 틀림없이. 왜 그걸 아느냐? 왜 그걸 아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착각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실제 경험 사실을 모르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김연아는 그런 것을 다 잘 알까? 잘 알까? 모르죠. 모르죠. 아마 김연아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님은 막연히 모르면서 모델 케이스다? 네. 그러니까 이진님 삶에서 확실한 거는 뭐예요 도대체? 응?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살려고 한다, 저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억지 아니에요? 저도 계속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현실을 살다 보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관종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
뭐 미래를 준비하려면 그래요. 자, 미래를 준비하려면은 미래가 확정돼야 준비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죠?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요. 옛날에는 뭐예요? 정신과 의사의 정신과 하라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을 때요. 요즘은 너나 없이 정신과 하려고 그래요. 응? 봐요.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의사가 정신과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4년 전에 응?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하죠? 응? 내 생각대로 4년 후가 내 생각대로일까?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 어떻게 준비를 해? 그 생각대로 아니면 어떡할까? 응? 그럼 헛수고했네? 그러면은 봐요. 내 생각대로 아니어도 헛수고가 아닌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래서 4년 후에 괴롭지 않고 기쁨인 삶이 되는 것은 어떠합니까? 왜 4년 후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럴까? 4년 후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그러는 거죠. 네. 잘못하면은 뭐예요? 완전 100%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데 잘못하면 꽝이 돼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응? 그러면은 뭐예요? 4년 후에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뭘까? 지금 뭘 준비해야 4년 후에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어떠해야, 지금이 어떠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4년 후에 뭐 준비를 한다 안 한다 하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뭘 준비해야 4년 후가 행복할 수 있을까? 괜히 정신과가 4년 후에도 또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요즘 정신과 좋다고 해서 정신과를 준비했는데 4년 후에 정신과가 아니라 다른 게 좋아져 버리면 이제 그때는 어떡하지? 또 4년 후를 준비할래? 그때 또 바뀌면 또 4년 후를 준비할래? 준비하다가 볼장 다 보겠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에 집중해요. 근데 현실이 뭔데?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데 그래? 일 하는 거요. 어?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일하고 배우는 거. 일하고 배우는 거? 네. 그럼 무슨 일하고 무슨 일 배울 건데? 돈 벌고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지금은 새로운 기술인데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아니면 어떡하지? 새로운 기술 아니죠. 앞으로는 새로운. 그럼 그때 가서 구식 기술이 돼가지고 계속 기술이 계속 새로 나오는데 어떡하지? 망한 거. 망하는 거야? 자,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응? 자, 그런데 봐요. 우리가 기술을 배운다 또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괴로울 줄 알면은 그걸 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응?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와요. 물음표님이야? 예. 와, 헤어스타일 바꾸니까 딴 사람인 줄 알았다. 들어와요. 어서. 저 보니까 막 저보고 막 손님 왜 이렇게 많냐고 여기 공간 저기서 막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 사람한테. 자, 앉아요. 자. 그러니까, 행복하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응? 왜? 너무 한꺼번에 딱 넣는 거예요, 과일을. 그래도 돼. 아, 자, 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러면 분명히 행복할 거라는 것을 알 수는 없을까? 응? 만약에 분명히 행복해질 수, 이렇게 살면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자, 우선 봐요. 도대체 뭐가 행복할지, 앞으로 뭐가 뜰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어서 결정할 수가 없어. 응? 선택할 수도 없어. 알아야 선택할 텐데. 분명치 않은데 뭘 선택하면 뭘 결정하겠어? 그러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결정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선택도 할 수 없고 결정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삶이 딱 멈추고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아도, 결정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요. 흘러가요.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처해지는 대로요. 자, 그럼 처해지는 게 뭘까?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선택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삶이 멈춰버리면은 문제가 될 텐데, 멈추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처해지죠? 처해져요. 봐요. 처해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날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 살면 돼.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생각이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면 돼. 응?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딱 멈춰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어떤 것이 해볼까라는 마음이 일어나. 응? 제빵을 배우는데 이님이 선택했어요? 아니면은 그거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해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응? 어때요?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내기로 선택했죠.
그 선택도 네. 내가 선택한 걸까? 아니면 그것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걸까?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 자, 그렇게 살면 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거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에이, 이거 때려치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역시 그 생각대로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또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에이, 때려치워버리지 뭐.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되어져요. 그것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되어져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세요. 삶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내가 선택했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선택한 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그렇게 살면은 봐요. 이 살아보면은 아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 그래도 한번 계속 해보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결정적으로 아이 다른 거 하고 있다고 다른 게 그냥 되어질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살면 돼요. 어쨌든 알아지는 내용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고집이 없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지지 않아요. 불편해지지 않아요. 자 삶이 괴롭고 불편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된 거잖아요. 괴롭지 않은데 뭐. 또 다른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할 거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라지는 그대로가 되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이님의 삶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었듯이 앞으로 삶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빵집 사장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빵의 달인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게 뭐가 돼 있을지는 몰라도 뭐가 돼 있어도 삶에 괴로움은 없어요. 그게 누구든 그렇게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고 자기 분야의 달인이 되는 거고 그게 국위선양하는 거예요. 국위선양? 요즘은 뭐 스포츠 종목으로만 그러나? 어떤 분야로도 음식 잘하면 그거 그래 국위선양이고 응? 옷 잘하면 그게 국위선양이고 응? 뭐예요? 밖에 가서 자유로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누구야? 코리안 한국 사람 그게 국위선양이에요. 어? 국위선양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국위선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같이 국위선양도 좋지만은 그런데 그런 국위선양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국위선양은 미움 받지 않고도 국위선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진님은 너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커요. 네. 그래서 스스로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또 다른 뭐가 들리면은 고마 이게 아닌 것 같고 딴 것 같고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또 그것도 아닌 거 딴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갈팡질팡해. 항상 그래요. 그건 다 뭐예요? 생각대로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에 따라서 그랬다가 아닌 것 같고 그랬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대로는 규정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 분명하면은 오락가락함이 없어요. 갈피 못 잡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삶이 된 게 진정한 국위선양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없잖아. 그 생각대로 있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막 결과가 그렇게 되려고 함이 없이 역시 그냥 경험되는 대로 하면 돼. 항상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면 돼. 그래도 삶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냥 경험되는 대로면 돼. 그러면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만족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것이 빵집 사장이 돼 있든 빵의 달인이 되든 또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서 모르지만 의사가 돼 있든 어떻든 뭐가 돼도 되겠지. 뭐가 돼도 되겠지. 그러나 괴로움이 없는 삶이고 불만이 없는 삶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대로는 규정이 없고 생각대로 되려고 하는 고집만 없으면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괴롭지 않고, 그러니까 매 순간이 그렇게 괴롭지 않다면은 10년 후도 괴롭지 않을 거고 20년 후도 괴롭지 않아요. 자, 그래서 꼭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고집 없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또 이런 게 처해진다 라고 하는 그대로 살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 그대로 안 된다면은 어부가 와서 물려내라고 그러세요. 응? 좀 너무 막연해요? 아니요. 막연해요? 아니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한번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네. 뭔가 잘 안 되네 그러면 또 묻고 또 그래요. 응? 그래요. 하여튼 스스로 분명치 않은 걸 가지고 그렇다라고 규정하면 대충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삶은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응? 또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두드리 잡으면 안 돼요. 네. 응? 그것 또한 너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애들 물에 돌팔배질 하는 거와 똑같아요. 막연히 안 죽을 거라고 던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생각대로 규정함이 없다면 남 탓함도 없을 거고, 응?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억지로 뭔가 되려고 그런 힘들고 괴로움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스스로 삶이 자기만의 삶이 돼가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스스로 불만이 없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술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게 있잖아. 뒤에 아트 오브 뒤에 뭐지? 라이프야? 뭐야? 삶의 기술. 삶의 기술. 에리 프롬이든가? 누구야? 사랑의 기술? 삶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야? 뭐 사랑의 기술이든 삶의 기술이든. 자, 그게 바로 삶의 기술이에요. 너가 줄 쳐서 읽었잖아. 아, 에리 프로? 에리 프롬. 자, 그게 바로 사실은 기술, 아트를 예술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삶의 예술이에요. 응? 자, 그런 예술적인 삶을 사세요. 응?